영어학원 김다나 강사입니다. 지금 오늘 이제 저희 학원 예비고 1 설명회 지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프로그램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어머니들 마음이 어떠세요? 방학이 다 거의 다 끝났죠.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제 방학이 끝나고 나서 중간고사가 있는 아이들은 중간고사 시험 대비를 하는 거고, 그 없는 아이들은 그 한 달을 어떻게 잘 보내느냐, 그게 또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11월이 되면은 이제 모든 학교들이 다 기말고사가 끝이 나게 되고, 그때부터는 정말로 이제 고등학생인 거죠. 이번 여름방학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아이들이, 학생들이? 중3 여름방학이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잘 보냈다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남은 시간을 앞으로 고등학교 입학 전에 어떻게 알차게 잘 보내야 할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순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등영어랑 고등영어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지는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차이점이 달랐을 때 고등영어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준비를 해서 수능 1등급, 고등 내신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그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예비고1 프로그램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중학교 3학년, 현재 예비고1 학부모님도 들어와 계시지만 예비 중3 학부모님들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중3이라는 시간은 정말 빨리 가요. 정말 그렇죠, 어머니들. 중3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1학기만 지났죠. 중2 같은 경우에는 1학기가 지나도 한 학기가 더 있고 나서 3학년 올라간다, 그런 마음이 들지만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1학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고등학생이구나, 정말 3학년은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도 시간이 빨리 나가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막 온라인 수업에 어떤 학교들은 중간고사 없이 기말고사만 보고 시험 한 번만 치르고 막 이렇게 해서 정말 너무나도 정신없이 흘러갔죠. 그래서 이제 진짜 고등학생이 되어지는데, 이제는 중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분들이 공부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진짜 고등학생입니다. 중학교 영어랑 고등학교 영어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한다면 시험의 기준인데요. 중학교는 성적이 절대평가죠. 90점 이상을 받으면 다 A가 나오죠. 수행평가 합쳐가지고 그래서 1등급이 나오는 거고, 고등학교는 퍼센티지죠. 상대평가로다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눈에 띄는 변화를 봐보시면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쉬운 학교들은 40%, 많게는 40%까지가 다 A를 받습니다. 아무리 시험이 어렵다 쳐도 30% 이상은 다 1등급이다, A가 나온다는 거죠. A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고등학교는 상대평가다 보니까 갑자기 확 떨어지죠, 퍼센티지가. 1등급 같은 경우에 4%, 단 4%만이 1등급입니다. 그래서 학생을 300명을 기준했다 그랬을 때 1등부터 12등, 전교에서 1등부터 12등까지만 1등급이 되어지는 것이고, 2등급은 7%죠. 그래서 11%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2등급을 받고, 3등급 23%까지죠. 이제 4등급이 40%까지인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A가 나왔어요. A가 나왔는데 A 나올 때 등급도 등수는 안 나오죠, 요즘에.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로다가 A를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A를 받았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등급이 3등급 안으로 못 들어가고 4가 떴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러세요. 우리 아이는 중학교 때 항상 A를 받아왔다, 100점도 많이 받았다, 가끔 한두 개 틀렸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중학교랑 고등학교는 완전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 현재 우리 아이가 A를 받아도 고등학교 가서 4등급, 혹은 또 시험 스타일이 달라서 거기 적응을 못하면 5등급까지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거죠. 39% 안에 들어가서 A였던 아이가 42, 3%가 된다면 5등급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 아이가 영어 A가 나온다고 해서 절대 마음을 놓으시면 안 돼요. A가 1등급이 되지 않는다는 거 아마 위에 언니랑 오빠가 있는 그런 부모님들은 다 아시겠죠. 절대 중학교랑 다르다는 거. 이 점을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중학교 때 A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서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중학교 영어랑 또 고등 영어의 가장 큰 또 차이점이 뭐냐.
바로 학습량의 차이입니다. 시험 범위가 정말로 너무 많아지거든요. 몇 배로다가 늘어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다가 중학교는 보통 시험 범위가 어떻게 돼요? 교과서 2과 혹은 3과, 중간고사 때 많이 들어가는 학교가 3과고 일반적으로 다 2과씩 들어가죠.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프린트가 나오죠. 프린트의 내용들은 기본적인 문법 사항이 들어가고 학교에서 단어를 정리해준 어휘 프린트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나오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 간혹 가다가 조금 더 공부를 시켜보겠다 하는 학교들에서 이제 추가 리딩이 나오죠. 하지만 뭐 추가 리딩이라고 해도 그렇게 막 어렵거나 막 길거나 이러진 않고 그냥 본문과 관련되어진 짧은 단문 같은 것들 조금 더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많이 나오는 학교 시험 범위가 이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단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똑같이 교과서 2과가 들어가요. 그런데 중학교 교과서와 고등학교 교과서는 양부터가 다릅니다. 2배 이상 길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용, 어휘 당연히 어렵죠. 중학과정과 고등과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교과서만, 다른 걸 배제하고 교과서만을 봐도 중학교 교과서의 2배 이상 길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막 암기 받기 열심히 하는 아이들 있죠. 교과서 암기도 힘들어하는데 특히 중학교 2학년 때 정말 막 이만큼 외우다가 중학교 3학년 올라만 가도 본문 암기 시키면 너무 힘들어하는 학생들 많거든요. 아마 3학년 어머니들 중에 그걸 직접 보시고 느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중학교 3학년 교과서도 암기가 힘든데 고등학교 교과서 훨씬 더 길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교과서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는 이제 특히 여학교 같은 경우에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요. 진선여고나 경기여고 이런 데는 문제 수가 뭐 전체 시험 문제 거의 40문제 되는 문제에서 2-3문제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막 우리 아이는 뭐 잘 외우니까 괜찮아?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형이 많이 일어나서 마찬가지로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암기가 크게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일단 교과서는 이렇게 교과서만도 양이 2배가 되어지는데 그 밖에 학교별로 다르거든요. 모의고사가 들어가던가 아니면은 학교마다 수능 문제집이 있어요. 부교재를 다 씁니다. 올림포스라던가 다른 뭐 사설 교재라던가 다 써서 부교재로 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의 시험범위 총 양을 본다면 교과서를 배제하고 이 2가지만 해도 모의고사랑 부교재만 봐도 모의고사 지문 적은 학교들은 한 35개 정도, 모의고사가 2개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많은 학교들은 이제 50개 이상이 되어집니다. 모의고사가 3개 정도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작문 같은 거 빼고 앞에 너무 쉬운 문제들, 안내문 이런 거 빼고 주제부터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들이 그런 걸로 구성되어진 모의고사가 최소 2개, 많게는 3개 이상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중학교 때 교과서 2개랑 프린트 한 10장 정도 내외 이렇게 몇 장만 갖고 공부하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교과서 내용도 어렵고 어휘도 어렵고 양도 많은데 갑자기 부교재라고 해서 막 엄청나게 많은 이런 지문들이 들어가죠. 시험 범위가 많아졌을 때 그거를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겠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시간은 똑같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고등학교 중간고사라고 막 엄청 늦게 보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같은 시험 대비 동안에 이런 걸 다 해결하지 못하면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보고 나서 정말로 많이 충격받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아까 등급 처음에 설명드렸죠. 분명히 우리 아이는 중학교 때 90점 이상이 항상 나와서 A를 받았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첫 시험 들어갔는데 4등급 이상이 나왔어. 첫 시험에서 60점대 뭐 더 그 이하도 많고 그렇게 점수가 나왔을 때 정말 많이 충격 받으시거든요. 일단 시험 대비하는 학습량에서부터가 정말 많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 암기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양도 너무 많고 그것도 그렇고 지문의 난이도도 너무나 어렵고 문제는 뭐라고요? 지문이 변형이 되어집니다. 중학교는 변형 없는 학교가 대부분이죠. 변형이 되어도 정말 미세하게 변형했는가 안 했는가 차이 이 정도밖에 안 나게끔 그렇게 되어지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심한 변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거는 외부 지문이구나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서 바꿔서 나오기 때문에 암기가 소용이 없다는 거. 암기를 하지 않고서도 아이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빨리 갖춰야 된다. 이걸 준비하셔야 돼요. 현재 지금 8월이죠? 얼마 안 남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3들이 본격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11월부터예요. 그래서 11월, 12월, 1월, 2월 이 4개월 동안에 우리의 아이 능력을 얼마나 많이 끌어올 수 있을까?
그게 관건입니다. 그 다음 중등 영어랑 또 고등학교 영어에 당연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워집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 이제 독해라던가 문법 같은 경우 단순 지식, 그러니까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 이 아이가 이 문법에 대해서 관계대명사면은 모든 격과 3학년도 특히 그렇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얘를 잘 알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개념을 이렇게 쏙쏙쏙 묻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어진다면은 고등학교에서는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그걸 활용하는 문제들. 그래서 어법 문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독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그냥 단순한 그냥 개념을 묻는 단순 문법 문제에서 고등학교에서는 그걸 활용하는 그런 문제로 바뀐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법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중학교는 시험 범위가 있죠. 딱 범위에 정해져 있어요. 이번에 교과서 1, 2과에서 나왔던 문법 사항이 뭐 한 4가지, 5가지 된다고 한다면 그 5가지만 빠삭하게 공부를 하면 돼요. 그 외에서 나오지가 않고 그 안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정말 벼락치기를 하든 암기를 하든 그 시험범에 하는 충실하게 그 내용만 하고 문제풀이 엄청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죠. 시험이. 하지만 고등학교는 시험 문제에 범위가 없습니다. 어법이 전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알아야 된다. 그 얘기는 뭐가 되겠어요? 내년에 이제 4월 말 이때 중간고사를 볼 텐데 그 전까지 우리 아이가 문법을 다 완성을 하고서는 올라가야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범위가 없는데 고등학교에서 문법 수업을 할까요? 이번에 뭐 관계대명사 되게 수업을 하실 것 같아요? 하시지 않으시죠? 각 문장마다 해당하는 적용되는 문법이 다른데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는 무조건 다 완성을 해서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학교랑 고등학교 문제 간단하게 그럼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아이들이 시험을 갖고 와서 시험지를 보셔서 아실 텐데 지금 이제 조금 어렵다고 하는 학교들에서 지금 가지고 왔거든요. 딱 문제만 봐도 다음 중 강조 용법으로 쓰이지 않는 문장은 이라고 해서 이번 시험 범위에 강조 용법이 들어간 거죠. 이 아이가 강조 구문에 잘 알고 있는지 5개 보기로 해서 정말로 다 뭐 주격, 소유격, 목적 다 해갖고서는 다 뭐 장소로 강조했을 때, 시간을 강조했을 때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죠. 강조 용법 알고 있는가? 단순히 이렇게 개념을 잘 알고 있는가? 이렇게 중학교 때는 문제가 출제가 되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죠. 모두 고르시오. 어법상 이제 옳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이런 거 나오는데 보기도 되게 많아요. 둘, 넷, 여섯, 7개의 문장이 있고 이 중에서 맞는 거 막 3개씩 고르라고 되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중학교 때 힘들어하는 그런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봐보시면 딱 봐도 이제 have lived도 나오고 하지만 나오고 보니까 현재 완료가 시험 범위에 들어갔었던 그런 거죠. 현재 완료에 대해서 확실하게 빠삭하게 다 알고 있는지 그 개념을 물어보는 거죠. 아무리 예문이 많고 여러 개를 고르라고 해도 문법 사항은 하나라는 거. 중학교 때는 이렇게 시험 범위가 있어서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문법 사항들을 정말로 디테일하게 잘 알고 있는지 그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어진다는 거죠. 서술형 같은 경우도 어때요? 단순히 이제 뭐 다음 문장을 전환해라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보통 중학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일반적인 고등학교의 문제인데요. 다 이래요. 일단 글자 크기랑 지문 길이부터 달라지죠. 문법 문제 하나인데 지문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1, 2, 3, 4, 5번 보기가 있는데 이렇게 밑줄을 주는 학교도 있고요. 밑줄이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냥 다음 중 뭐 틀린 것이 있는 몇 군데냐 뭐 1개, 2개, 3개, 4개, 5개 뭐 이렇게 그렇게 나온 데도 있고 밑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일단 밑줄이 있는 학교의 시험 문제였는데요.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해놓은 게 여기 문제 낸 것들의 포인트예요. 틀린 부분을 제가 해놨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사 문제거든요. 여기 served라고 pp를 써야 되는지 serving 현재 분사를 써야 되는지 분사랑 관련되었고요. 2번은 수일치 문제입니다. 주어가 90% of로 나왔을 때 단수인가 복수인가 그걸 너가 따질 수가 있는지 수일치 문제였고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수일치네요. 앞에 volunteers에 겹쳐서 관계대명사에 걸린 동사의 수일치 문제 관계대명사라고 보셔도 되겠죠?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so that 구문을 잘 알고 있는가
그거였고요. 마찬가지죠. 5번 같은 경우에는 표현이죠. be used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지 be used 다음에 ing가 와야 되는지 그런 표현을 묻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부터 5번까지가 각각의 다른 문법 사항들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가 뭐라고요? 시험 범위에서 문법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번 시험에는 문법에는 이런 거 낼 거야 라는 그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그냥 본문을 공부를 하면서 각각의 문장에 대해서 구조 파악을 다 하고 각각에 들어있는 문법 사항들을 본인이 평소에 습득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도대체 뭘 고르라는 거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특별히 주요 문법 사항이라고 배운 게 없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랑 이제 중학교가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 여기서 또 큰 문제는 뭐냐면 문법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문제를 풀어보지 않은 학생들은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뭐가 틀렸는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본인이 틀린 능력을 찾는 게 안 되는 거죠. 항상 그동안에 지시어가 있었어요. 다음 중 뭐가 안 맞는 거. 이번에 배운 게 범위가 이거니까 머릿속에서는 그 관련된 현재 완료랑 관련된 것들을 찾으면 되는구나. 딱 그런 게 프로그램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떤 문법사항이랑 관련이 되어져 있는지 스스로 찾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거를 키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확 올라갔죠?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단 한 학년 차이인데 너무나도 어려워졌습니다. 그 다음 중학교 또 고등학교 왔을 때 또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어휘가 너무 어려워져요. 갑자기. 어휘 외우기 싫어하는 아이들 있죠. 그러면 안 된다고. 고등학교 가서 영어 하려면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정말로 엄청 열심히 무지막지하게 많이 외워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교과서 나오는 수거든요.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 수가 평균 이제 본문에 3, 400개 정도?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고등학교는 부교재가 많이 들어가지만 중학교는 시험 문제가 교과서가 거의 다잖아요. 90% 이상이 다 교과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계속 보고 학습하고 하는 단어량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따로 단어를 외우지 않는다면 그냥 내신 때만 하는 아이들은 고등학교 가서 정말 큰일 납니다.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겠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서만 해도 이렇게 어휘가 많이 늘어나죠. 교과서만 봤을 때.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교과서 문제의 비중은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막 엄청 크진 않아요. 중학교처럼 그렇게 압도적이지 않기 때문에 부교재 혹은 모의고사에서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 그게 가장 큰 관건이죠.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수능 모의고사에 출제되는 어휘 아이들 공부를 하려면 3,000개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소 2,000개 이상은 알아야 모의고사를 고등학교 1, 2학년 모의고사를 이렇게 풀 수 있다라고 보시거든요. 중학교 때 단어 공부가 안 되어져 있다.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일단 본문 해석이 안 되죠. 단어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단어 하나하나 암기하고 공부할 시간이 없거든요. 다른 것도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언제 단어장 공부하고 있습니까? 미리 공부를 하고 가야 돼요. 정말 우리 아이는 독해를 잘하고 감이 좋아요 라고 하는데 정말 어려운 어휘들이 많이 나오고 독해 지문이 올라가다 보면은 단어를 모르는데 아무리 감이 좋아도 뭐 어떻게 뚫을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어휘를 공부시켜야 된다. 어휘 수준이 이렇게 확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해, 아까 문법도 난이도가 상승한다 말씀드렸는데 독해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중학교 때 이제 시험에 이제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이 학교는 시험이 어려워 라고 하는 학교들이 있죠. 그 기준이 뭐예요? 문법이죠. 이 학교는 문법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 문법이 까다롭게 나와. 모두 고르셔는 문법 문제가 많이 나와 라고 해서 중학교 시험은 문법이 어려운 학교가 시험 문제가 어려운 학교예요. 그 정도는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독해 문제는 누구나 다 점수를 가지고 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갈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아요. 고등학교 독해 문제가 점수를 주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추론 능력을 요하는 고난도 이제 빈칸, 순서, 삽입 문제 너무 어렵거든요. 여기서도 진짜 많이 틀려요. 심지어 제목도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추론 능력을 요하는 독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학교 때 문법만 너무 심취해서 독해는 왜냐하면 잘 보거든요. 학교 시험을. 그래서 문법만 너무 또 막 열심히 해갖고 추론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가면 또 굉장히 힘들어요. 내신에서 문법은 되지만 독해가 또 안 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모의고사 아시죠? 모의고사에는 어법 문제가 한 문제가 납니다. 나머지는 다 독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유형들이 또 어디예요?
빈칸, 순서, 삽입 이런 추론 능력을 요하는 파트죠. 내신에서도 아이들이 모의고사 보면 제일 많이 틀리는데 그것들이 내신 문제에 계속 나와요. 모아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독해도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는 거 중학교 때랑 차원이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등영어랑 고등영어. 아, 서술형 너무 차이 많이 나죠. 중학교 때 아까 문법 문제랑 마찬가지로 단순 개념을 묻는 다음 문장을 뭘로 바꿔 써라. 뭐 가주어, 진주어 바꿔 써라. 뭐 관계 대명사를 이용한 문장을 관계 부사로 바꿔 써라. 뭔가 자꾸 바꾸게끔 만들어주고 이렇게 문장 전환을 내죠. 혹은 영작을 시켜도 단어를 주고 단순 영작을 시키고 이번에 배운 문법 사항들을 활용을 해서 잘 알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쓰게끔 그렇게 서술형이 나와져요. 그래서 서술형 총 뭐 5문제가 나왔을 때 잘하는 아이들은 다 맞고 아주 못하지 않는 이상은 보통 1개 정도 틀리고 다 웬만큼 다 맞잖아요. 그쵸? 스펠링 실수하지 않고 다른 뭐 실수하지 않는다면 시제 이런 거 실수하지 않는다면 웬만한 아이들은 워낙 연습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다 맞출 수 있게끔 그렇게 서술형 출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완전 달라지죠. 등급을 가르는 이 서술형 한 문제에 따라서 이 한 문제를 맞춘 데라서 1등급이 되냐, 2등급이 되느냐, 3등급이 되느냐 등급이 갈라지는 그러한 최고 난이도 문제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문법 알아야 되는 거고 어휘까지 잘 알고 있어야지만 영작을 잘 할 수 있는 어휘의 특성까지 알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고등학교에는 출제가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문 또 보여드리면 예시 문제인데요. 중학교 때 이제 중학교 문제죠. 이렇게 봐보시면 다음 이제 문장이 일치하도록 문장을 바꿔 써라 라고 해서 여기 지금 so that can이라는 개념을 enough to로 바꿔줄 수 있는가 개념을 묻는 거죠. 문장을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배점도 굉장히 큽니다. 이런 거 5점을 주죠. 개념이 명확하게 잡혀 있는지에 따라서 되어지는 거니까 나름 중학교에서 어렵다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 중에 되겠죠. 서답형이. 그리고 이제 또 아이들한테 헷갈리게끔 또 이제 또 어렵게 내는 스타일 중에 하나인데 막 도표 넣고 뭐 넣고 해서 힘들어하게끔 나오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건 또 어렸던 게 뭐냐면 has been practiced 현재 완료 진행형이 나간 구문이었거든요. 어쨌든 개념을 잘 알고 있고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풀어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친절하게 밑줄 다 주셨고 단어 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로 끝났죠. 그러니까 보통 10단어 정도 쓰게 되면은 중학교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서술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이렇게 단순 문장 구조라던가 표현을 알고 있는지 문법상을 잘 알고 있는가 그 개념을 묻는 이런 문제 출제되어진다. 자녀분들 시험 문제 많이 보셨으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네, 이렇게 되어지죠. 이제 고등학교 때 보여줄게요. 고등학교 지문인데요. 일단 지문도 길이랑 뭐 달라지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문제가 나왔어요. 남학교 문제인데요. 여학교에 비해서 남학교 서술형은 좀 덜 까다롭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편견일까요? 요즘에 좀 많이 어려졌나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줬어요. 그랬을 때 항상 조건 주시거든요. 단어를 주고 단어를 다 주는 학교가 별로 없어요. 물론 있습니다. 별로 없는데 다 주고 이제 문장에 이제 변형이 단어가 되는 그런 학교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나마 이제 이 학교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짧은 단어를 주고 길게 쓸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한글을 주신 거죠. 한글을 주고서는 영작을 해라 라고 지금 주신 거라서 지금 보기의 단어를 조금밖에 안 주시긴 했거든요. 어쨌든 지금 봐보시면 believe happen 3개 이 단어를 3개를 이용해서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정답만 옮겨놓은 겁니다. 1번이라는 이런 긴 영작을 본인이 할 줄 알아야 돼요. 중학교랑 너무 다르죠, 수준이. 2번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봐보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단어 몇 개 주었죠? 이만큼 긴 거를 끌어내야 돼요. 그리고 또 정말 더 어려운 게 뭐냐. 이렇게 끌어내는 데 있어서 지금 문장 보시면 아시지만 A번 같은 경우에 did people이라고 지금 도치가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얘가 지금 부정어가 앞에 나왔을 때 도치를 알고 있는지 그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쓸어낼 수 있는가 그거를 물어보시는 거고 마찬가지로 B번도 지금 도치 구문이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도치를 잘 알고 있는가 이렇게 한글을 주셨을 때 지금 이렇게 된다라는 거. 한글을 주지 않고 단어만 주는 학교들이 요즘에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한글 거의 안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얘기는
어휘랑 문법 이외에 독해력이 또 추가가 되어지는 거죠. 내용상 흐름상 보았을 때 이쯤에 들어갈 내용이 어떤 게 되어야 되는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스스로 영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 시험 문제의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인 거 느껴지시나요? 아, 문법을 진짜 많이 해갖고 영작을 진짜 잘해야 되는구나 느껴지시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 4월이죠. 그 전까지 갑자기 이렇게 막 영작할 수 있는 능력 생기지 않거든요. 반드시 연습하고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저희 학원 프로그램 중에서 핵심 구문 영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항상 저도 이제 제가 정규에서 특목자사반을 맡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문법을 아이들 너무 잘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문법은 다 아는데 어떻게 쓸지를 몰라서 또 실수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고등학교 전에 무조건 그 수업은 듣고 가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머니들도 그거 잘 적어 주셨다가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아이들 시간이 되면은 반드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영작 꼭 시키고서는 올라가게끔 그렇게 훈련을 꼭 시키세요. 이게 연습을 하고 올라가는 거랑 막상 다쳤을 때 본인이 하려고 하는 거랑 진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영작 연습을 시키시라는 거. 등급을 가르는 그런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차이가 나죠. 중학교랑 고등학교. 한 학년 차이인데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차이점을 보셨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고등학교 영어를 준비를 하려면 일단 단순 암기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순 암기 안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 전에 문법을 완성하고 올라가야 된다. 정말. 웬만한 문법상 다 1부터 끝까지 다 알고 다 공부하고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법 같은 경우에도 문법 범위에 대해 딱 제한되어진, 국한되어진 그런 공부 이제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다 나온다고. 다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어법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반드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고등부 어법 문제들을 꼭 풀고 올라가야 돼요.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다양한 문법 사항이 나오는 문제들을 어떻게 연습하지 않고서 바로 가서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경험하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문제를 시키셔야 됩니다. 이것도 저희 프로그램 하나 말씀드리면 문법 천재반이라고 있거든요. 많은 문제를 풀어가지고서는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걸 갖추는 반인데 마찬가지로 기말고사 끝나고 시간이 되시면 시간 꼭 내셔서 그거 반드시 시키시면 좋으신데 어법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서 아이들이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전혀 당황하지 않고 익숙하게끔 그렇게 풀 수 있게끔 공부를 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휘는 어떻게 해라? 무조건 많이 암기해야 된다. 무조건 정말로 다. 유의어, 반의어, 파생어 정말로 다 모든 것들을 다 달달달달달달 암기를 하고 가야 된다는 거. 뭐 외고라던가 자사고 요즘에 또 등급을 가르는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어휘거든요. 중동 마찬가지고 그 어휘가 어려운 게 뭐냐면 특히 이제 어휘 막상 이제 보면은 정말 어휘가 어려워서 시험 문제가 어려운 학교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어휘들 문제도 많거든요. 단어는 되게 쉬운데 글의 흐름에 여기에 들어갈 단어를 아이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낸다는 거. 단어장에 시험 범위가 따로 없어요. 그냥 여기 들어갈 말을 네가 알아서 써라 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휘를 많이 알고 충분히 익혀서 그 머릿속에서 꺼낼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갖춘다는 거. 그게 바로 고등학교에서 공부 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독해 말씀드렸죠? 단순 내용이 그거 갖고 되지 않아요. 추론과 논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자꾸 막 쉬운 독해 지문 그런 것만 하지 마시고 내용이 어려운 고난도 독해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항상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추론, 논리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키워야 된다는 거. 서술형 말에 뭐합니까? 문법, 어휘, 독해 3박자가 모두 다 갖춰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고등학교 영어 준비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글로 쓰는 건 참 쉬워요. 이거 하면 되고 이거 하면 돼 이거 하면 돼요 라고 하는데 막상 이런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게 정말 너무 힘들죠. 지금 2학년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 시간이 그나마 좀 있으니까 1년 뒤 되었을 때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될 수 있게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예비고1 자녀를 두고 계신 학부모님들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최대한 잘 활용해서 잘할 것인가 그거에 이제 집중을 하셔야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막 자료도 찾아보고 하다가 신문 기사에서 나온 글인데 보고서는 아 맞구나 생각했거든요. 중등에서 수능 영어가 완성이 되어야지만 고등에서 내신 1등급이 지름길이 되어진다.
고등부 부교재도 아까 보셨죠? 모의고사 지문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른 부교재, 그 문제집 있죠? 사설 문제집들. 그것도 다 모의고사 문제집을 쓰지 다른 거 쓰지 않거든요. 지문들이 다 이제는 다 수능 지문, 모의고사 지문으로다가 이루어진 그런 걸로다가 내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 영어는 당연히 이 완성이 되어야지만 고등학교 1등급에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들 제가 가르치다 보니까 수능 준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물어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내신 이제 딱 시험 보고 나니까 생각하고 많이 다른 경우도 있죠. 중학교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등급이 계속 나왔는데 그 고등학교 와서 1, 2등급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1, 2등급이 뭐야? 3등급 나오기도 힘들고 막 이러니까 정시로 가야 되나? 수능 공부를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능 준비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수능 준비 따로 할 거 없습니다. 고등학교 내신 지문 자체가 다 수능 지문이고 내신 열심히 하다 보면 수능도 동시에 같이 준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냥 내신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 서로 너무 따로따로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를 잘하고 싶잖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는데 수능 1등급, 고등 1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지금쯤이면 부모님들께 약간 조금 냉정해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정말 상위권인지 아니면은 상위권은 아니어도 조금 더 그냥 중간 정도는 되는지 아니면은 그동안 영어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앞으로 좀 할 게 많은 그런 아이인가. 무조건 잘한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가 어디에 해당하는가 그걸 먼저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일단 우리 아이는 영어를 그동안 꾸준히 계속 해왔고 잘했기 때문에 잘한다. 그렇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좀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어려운 거를 많이 읽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원서 강독이라던가 저희 지금 탭스반에서 계속 시키고 있는데 탭스 독해, 탭스 문법 이런 사항들 이런 것들 계속 시키셔야 돼요. 이따가 탭스는 잠깐 문제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보여드릴 거거든요. 왜냐면 수능 문제는 저희도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는데 탭스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요거는 나중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상위권은 논리 추론이 굉장히 주요하기 때문에 논리랑 추론이 많은 글들이 어려운 글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글들을 반드시 많이 읽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 이게 다 논리 추론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자유자재로 되어야지만 수능에서 어렵다라는 그 30번대 문제들 술술술술 푸는 거고 내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상위권은 이런 수업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중위권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문법을 완성해야 된다고. 어느 정도 문법을 많이 했을 거예요. 아이들이 중위권 아이들은 문법을 그동안 여러 번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는 문법을 굳힌다라고 표현할게요. 문법을 정말 다 완성을 해서 딱 이게 정리가 딱 개념이 끝나야 돼요.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문법 정리를 마치자. 꼭 정리를 끝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제 실전 모의고사 1번부터 다 8번부터 푸는 것도 좋지만 이 아이들은 어느 정도 실력이 좀 되니까 오답률이 높은 문항 마찬가지로 논리 추론을 요하는 문항들이죠. 원서 강도 이런 거 하기에는 조금 어휘나 이런 게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이런 높은 문항들만 수록된 것들을 그런 것들을 위주로다가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꾸 문제를 보고 어려운 글을 읽어서 논리 추론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동안 영어 공부를 많이 안 한 아이들은 이제 시간이 없잖아요. 문법 안 할 수 없잖아요. 문법을 다진다고 봐야겠죠? 문법 빨리 다시 정리해야 돼요. 개념 다 봐야 되고요. 문법 용어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용어 몰라도 잘할 수 있다. 그 중학교 때까지죠. 그리고 뭐 감이 좋다. 감이 안 만져도 100점 안 나오거든요.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감이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감이 좋으면 그러면 감대로 다 맞추던가 다 맞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얼렁얼렁 빨리 문법을 다시 개념을 잡고 다진다. 성문 기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빨리빨리 문법을 다지고 그리고 어휘는 무조건 많이 그동안 영어 공부를 안 해서 단어를 잘 모르거든요. 당연히 단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문제를 풉니까? 그냥 무조건 엄청나게 많은 어휘들 계속 꾸준히 어휘를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해석이 또 안 되거든요. 아이들이. 문장은 문법이 안 되니까 당연히 문법이 안 되니까 해석도 잘 안 되겠죠. 구문 독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각 잘라서 어떻게 해석을 해서 이거 해야 되는지 정확한 해석이 되지 않으니까 요만큼의 그 한마디 토시 하나 차이로다가 답이 1번인지 2번인지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구문 독해 공부를 통해서 정확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되는가 빨리 방향을 잡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수능이 조금 모의고사가 변화가 되어졌죠? EBS가 직접 연계가 되었었는데 이제 연계율도 많이 줄었고 간접 연계로 다 전환이 돼요. 그 무슨 말이냐? 간접 연계가 지문들이 다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변형 문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내신에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그냥 처음 본 지문들, 뭐 주제만 갖고 내용은 처음 보는 것들이야. 그런 것들을 빠르게 읽고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독해력을 키워야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능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고3 모의고사 지문 같은 경우에는 고1, 고2 모의고사랑 고3 모의고사는 차원이 다릅니다. 고2 모의고사 봤을 때 뭐 90점 초반이다. 뭐 1등급 간신히 나왔다. 고3 가면 무조건 2등급으로 떨어집니다. 절대 1등급 안 나와요. 왜냐면은 그 어려운 문항들 중에서 해석본을 보고 한국말을 봐도 한국말 보면서도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할 정도의 그런 고난도의 문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경 지식 쌓아야 되겠죠? 어떻게 쌓아요? 책도 많이 봐야 되고 상위권 아이들 아까 그래서 원서 강도 이런 거 말씀드린 게 인문철학 따라한 그런 비문화 지문들을 정말 많이 읽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하면 독해력 길러야겠죠. 이런 것들이 잘 돼야지만 수능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 구조가 굉장히 부족해요. 수능 지문은 정말로 한 문장이 막 4줄, 5줄까지 되는 그런 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하위권 아이들 구문 독해 빨리빨리 하라고 한 게 주어랑 동사를 찾아야지만 뭔가 내용이 기본이 지어지는데 그게 안 되면은 그냥 한국말 뭐 어휘 나열 무슨 말인지도 하나도 모르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문장 구조 복잡하고 그리고 어휘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구문 분석, 구조 파악을 통해서 정확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어휘력이 반드시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수능에서 1등급을 받고 싶다. 내신이 뭐 이제는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내신으로도 되게 중요한데 지금 정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시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비고일 어머니들 내신 수시도 중요하지만 정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수능 1등급이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문의 논리적인 흐름을 이해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논리 추론 정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정말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그 되지 않으면 고등학교에서는 소용이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정말 어려운 글 많이 읽고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되는구나. 어휘도 진짜 많이 외워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게 지금 올해 작년 시험 봤었던 수능 오답률 이번 수능에서 베스트 5 갖고 왔거든요. 보시면 빈칸 추론이 제일 많았죠. 빈칸 추론, 순서 추론, 요약문, 제목 추론, 빈칸 추론 다 이렇게 다 추론이고 요약문은 뭐예요? 독해 갖고서는 여기 들어갈 단어를 어떤 거 쓰는가? 어휘를 몰라서 틀릴 수도 있고 말 그대로 대입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주제를 못 잡은 거죠. 독해력이라던가 그런 게 요약되어지는 건데 정답률이 이렇게밖에 안 돼요. 진짜 다 60% 문제가 다 거의 다 그렇죠? 60%의 아이들은 다 틀렸다라는 거. 우리 아이도 지금부터 논리 추론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40%에 들어갈 것인가? 60% 들어갈 것인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답에 다 걸릴 수 있다는 거. 5개를 다 틀렸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3.9점에다가 지금 13점 마이너스죠. 2등급인 거죠. 그래서 정말 논리 추론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곧 개강을 하는데요. 우리 학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되게 복잡해요. 왜냐면은 3학년들이 일반적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있는데 기말고사 한 개만 보는 학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중간고사 없이 기말 한 번만 보고 끝나는 학교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복잡합니다. 거기다가 중간고사를 보는데 또 중간고사를 추석 전에 엄청나게 빨리 보는 학교들이 있고 추석 이후로다가 이렇게 미뤄진 학교들이 있고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아이가 어느 학교인지 먼저 잘 보시고요. 일단 대왕중, 언주중, 서울중 시험이 굉장히 빠른 학교들이에요. 추석 전에 중간고사가 끝납니다.
이 아이들은 8월 16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수학 개강하니까 내신 여기 반 들어가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왕중학교 월금 화목반 5시 반부터 8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요. 언주중학교 월금 화목 마찬가지로 7시부터 9시 반, 2시간 반 동안 내신 수업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서울중학교도 저희가 오픈을 하는데요. 서울중학교는 월금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학이나 이런 거 잘 조정하셔서 요 내신반 들어가셔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바로 개강을 하기 때문에 오늘 목요일이죠. 네, 우리 아이가 대왕, 언주, 서열이다. 지금 학원에 전화하셔서 내신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이후에 이제 또 몇 개의 학교들이 기말고사를, 중간고사를 보거든요. 추석 이후에 그 아이들은 이제 조금 지나서 4주간의 공부를 하고 8월 30날 말 이때 개강을 해요. 8월 30일부터 10월 초까지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다가 저희 내신반 수업이 어떻게 구성되어지는지 말씀드릴게요. 학교별로 다른데 정확한 그 시간표나 이런 거는 학원으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업은 8+1이라고 보시면 돼요. 8번의 수업이 있고 시험 보기 바로 전날 직접 보충이 있고요. 그리고 올 때마다 2시간 반씩 진행이 되어지는데 1시간 30분이 이제 선생님하고 수업하는 시간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요. 이제 나머지 1시간은 본문 암기 및 이제 단어 암기 그런 테스트 시간. 중학교에서 본문 암기는 뺄 수가 없죠. 그리고 네, 그런 테스트를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날 개강하는 그런 반들 있죠. 언주, 네, 대왕, 서일. 반드시 첫날에는 저희는요 항상 시험범에 해당하는 그 첫 과가 있는데 통암기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이거 암기시켜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첫날 이거 암기해갖고서는 네, 보내주시면 되고 교재는 학원에서 네, 다 되어지니까 올 때 그냥 와도 돼요. 학원에서 다 받으시면 되고 대신에 본인이 이번에 5과가 들어간다, 6과가 들어간다 하면은 본문 반드시 통암기 시켜서 학원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마음 급하시죠? 이거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면 이제 고등학생입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이번에 기말고사 한 번만 있는데 기말고사 11월에 있죠? 그런데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너무 머리가 아프시죠? 아까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이렇게 시험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아이들이 보통 어머니들이 내신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때 보통 다 어떻게 하시냐면 그때 수학, 과학 그 조금 더 집중을 하고 11월 이후에 그때 시간 많으니까 그때 이제 영어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바짝 시키자 이렇게 많이 생각들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에 너무나도 시간 촉박하고 아까워서 저희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까라고 해서 8월 30일 월요일 날 이렇게 정규반이 개강이 되어지고요. 이때는 중간고사 보는 아이들은 빠져나가고 기말고사 한 번만 보는 아이들, 그 아이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간고사 없이 기말고사만 보는 아이들은 지금 현재 저희 반 다 레벨이 있잖아요. 반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A, B, C 반을 이렇게 나눴어요. 총 3개 A, B, C 나눴고요. 총 9번 수업이 들어가지는데 일단 가장 상위반이 이제 특목자사고 특목자사는 이제 그대로 탭스 반을 유지를 할 거예요. 탭스 수업을 그대로 유지할 거라서 그래서 이제 탭스 교재에다가 마찬가지로 현재 문법에서는 수능어법 교재 같이 쓰고 있거든요. 수능어법이랑 탭스랑 같이 섞어가지고 긴 지문에서도 어법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 지금 보시면 고등학교에 딱 맞춰진 거죠. 고등학교에 딱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길러주는 그런 문법사항이 있는 거고 거기다가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고등학교에 지금 현재 내신 기출문제를 같이 풀립니다. 아까 제가 샘플로다가 이렇게 문제 보여드렸잖아요. 저희 학원도 고등부가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별로다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고등학교 가면은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라고서는 다 똑같아요. 전 모든 반에서 레벨과 상관없이 모든 반에서 여기 강남 대치권에 문제들을 저희가 풀려요. 같이 풀려면서 이제 왜냐면 고등학생이니까 예비고일이잖아요. 고등학교 가면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미리 한번 경험해보고 가라. 고등학교에서는 문제 스타일이 이렇게 나오고 지문길은 이러하고 단어는 이러하고 이런 것들을 묻는다. 그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모든 반에서 다 섞습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탭스 바탕 같은 경우, 특목자사 같은 경우에는 강독이 중요하기 때문에 탭스랑 이제 여기다가 이제 원서 강독 들어가고 있거든요. 원장님이 직접 수업을 해주시는데 원장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외고, 자사고, 그리고 대치권이 상위권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무언가 잘 아시기 때문에 다 이렇게 섞어갖고서는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특목자사고에서는
그냥 수능을 어떻게 말해야 되지? 수능 위에 있죠. 죄송합니다. 네, 수능 위에 그거 더 어려운 그 고난도까지 준비를 한다. 논리 추론 굉장히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 이상의 것들을 여기에다가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능 지문이 다 원문에서 발췌한 거 아시죠? 누군가가 막 쓴 게 아니라 원래는 원문에서 이렇게 발췌해 갖고 와서 줄여오고 중간에 문장 때 뺄 거 빼고 이렇게 그렇게 발췌하고 오기 때문에 가끔씩 어떤 글들은 흐름이 조금 이상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를 다 알게끔 원서 같은 거 같이 하면서 논리 추론을 키울 수 있게끔 그렇게 공부를 시켜요. 이게 정규 C반 특목자사에서 이루어지는 9월달 수업입니다. 그 다음 의대반과 이과체상위반을 같이 묶어서 정규 B반을 해서 수업을 할 건데요. 저희가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이 중간고사 안 볼 때 이 한 달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웬만한 모든 학원들은 다 이제 내신 들어가고 하니까 다 정규 수업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할까다가 생각한 게 이 아이들을 문법을 굳히자. 아까 문법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성문 종합 영어를 가르칠 겁니다. 총 9번이라는 수업에서 성문 종합에 나오는 핵심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이 한 달 동안 특강을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달 동안 특강을 듣는다라고. 잠깐 여기 질문이 올라오셨는데 방학 특강 이후 다음 주 16일부터 정규반 말씀하시는 거죠. 정규반 원래 자기 반대로 가면 돼요. 정규반 그대로 수업이 되어지고요. 정규부터 이 수업이 개강하는 ABC 수업이 개강하기 전까지 2주거든요. 총 4회차예요. 일주일에 2번씩 오니까. 네, 4회차에 맞게끔 그렇게 교재 구성해서 4회차 원래 반대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반은 그 반이 8월 말까지 쭉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8월 30일부터 이렇게 좀 다르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중간고사 없을 때 잠깐 영어 잠깐 쉬자 하지 마시고 특강을 학원에서 문법 특강을 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성문 종합으로다가 문법을 정말 굳힌다, 정리를 해주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반에 특목자사 반에 안 그래도 부모님 한 분이 문의를 주셨더라고요. 문법을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 특강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그냥 그 한 달 동안 여기 정규 B반에 가서 수업 들으라고. 성문 종합 그 문법 수업을 한 달 동안 해주니까 그 반에 들어가서 정리하고 오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성문 종합 원래 특강으로밖에 안 하잖아요. 따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지금 저희가 9월 달에 8월 30일부터 정규 B반에서 이걸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독해 빠질 수가 없죠. 독해 문제를 계속 많이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의 실전 모의고사 문제 마찬가지로 계속 풀릴 거고요. 그 다음 현재 지금 수능 완성반이 이제 정규 A반이라고 분류가 되어질 건데 이 아이들은 이제 기본을 조금 더 다져야 되잖아요. 문법을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문법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영어 거의 버려야 되거든요. 기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성문 기본을 가지고서는 이번에 수업을 할 거예요. 성문 기본 마찬가지로 저희 특강으로 깔고 있는 거 아시죠? 그거를 똑같이 지금 9월에 예비고일들을 위해서 학원에서 정규에다가 넣어서 문법 정리를 완전히 다 한 달 동안 해주겠다. 지금 이런 마음으로다가 저희 교재를 이렇게 구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회 꼭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성문 기본으로다가 중요한 것들 다 한 바퀴 싹 돌려서 정리를 시켜줄 겁니다. 중요한 것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내신 기출 문제. 지금 문법 프로그램 봐도 너무 좋지 않아요? 저희 학원에서 얼마나 이번 9월 한 달을 예비고일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게 좀 느껴지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수능 완성반 정규 A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독해 모의고사 문제로다가 이렇게 구문 구조 파악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할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정규반 8월 30일부터 진행이 되어지는 9화 한 달 동안 총 9회간 이루어지는 정규반의 내용입니다. 아까 탭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수능 문제를 많이 보셔갖고 지금 현재 최상위반에 이제 보내시면서도 제가 보니까 의대반에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의대반인데 성적이 탭스반에 올 정도가 돼요. 그런데 안 올라오고 의대반에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보면은 왜냐? 탭스랑 수능이랑 다른데 우리 아이는 수능 공부를 할 건데
굳이 탭스를 해야 될까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탭스랑 이제 수능이랑 어떤 게 좀 닮았는가? 어휘 문제인데요. 이제 탭스 같은 경우에는 빈칸에 들어갈까 골라라. 뭐 이런 거거든요. 수능은 이제 문맥상 낱말이 다음 중 뭐 옳고 그른 거, 다른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탭스랑 이제 비슷한 점은 각각의 얘도 이제 1, 2, 3, 4, 5번 보기가 있고 수능도 마찬가지죠. 그 어휘의 뜻을 다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지문의 흐름을 좀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게 좀 비슷하다. 어쨌든 어휘의 난이도는 탭스가 수능보다 이만큼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수능 3,000개 말씀드렸죠. 탭스 어휘 3만 개 보시면 됩니다. 정말로 어려운 것도 많이 나와요. 문제 그냥 보시면 돼요. 이 보통 일반적으로다가 수능 지문이면 탭스 이렇게 올 때마다 50문제씩 이렇게 풀거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나오는 어휘 수준이 되게 어렵습니다. 어휘를 이렇게 50문제를 계속 문장을 풀면서 여기에 들어갈 단어가 뭔지 본인이 생각해서 이렇게 끌어오는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법 문제인데 어법은 직접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게 아까 보셨던 수능 어법이잖아요. 탭스 문제거든요. 올 때마다 50문제씩 푸는데 이제 1번부터 40번까지는 뭐 틀린 거, 뭐 맞는 거 이렇게 객관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41번부터 50번까지 10개는 밑줄이 없어요. 그냥 오류가 있는 문장 골라라 이렇게 나와요. 각각의 오류는 마찬가지로 범위가 없죠. 다 다르죠. 그래서 탭스를 계속 공부한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면은 어법 문제를 너무 잘해요. 현재 지금 저 3학년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데 옛날부터 제가 어릴 때부터 가르쳤잖아요. 애들 1학년 때부터 가르쳤는데 제가 걔네한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너네는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에 있는 그 어떤 학교의 문법 문제를 갖다 줘도 너네는 다 맞출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외고, 자사고, 뭐 외대보고 다 갖다가 이렇게 풀려요. 정말로 잘해요. 탭스 열심히 문법 열심히 하면은 고등학교 어법 문제는 그냥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독해인데요. 독해. 탭스랑 수능인 독해 문제가 되게 유형이 굉장히 비슷해요. 보면은 빈칸에 적절한 빈칸 채우기 있죠? 어색한 내용 골라라. 그리고 추론 문제들 나오고 다 추론 문제 적절한다. 이렇게 추론 문제들. 그래서 하나 예시인데요. 너무 비슷하죠. 빈칸 추론 아까 오답률 가장 높은 문제다. 기억나시죠? 탭스에서 빈칸 추론 문제가 총 40문제 중에서 20문제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론, 논리 추론 아까 계속 제가 강조 드렸잖아요. 논리 추론 능력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계속. 그리고 어떤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능 지문은 긴데 탭스는 지문이 좀 짧다라고 똑같이 다 원문에서 발췌를 해온 거거든요. 근데 갖고 올 때 말씀드렸죠.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것들은 빼고 중요한 것만 이렇게 갖고 온단 말이에요. 길이가 짧아지다 보니까 솔직히 각 문장과 문장의 논리적인 비약이 좀 더 심해요. 탭스가. 그래서 이거를 읽고 문제를 풀게 되면 아이들이 논리 추론 능력이 그만큼 향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려운 단어 또 어휘가 너무 어렵거든요. 내용도 굉장히 어렵고요. 비문학 다 많이 나와서. 그래서 최상위반에서 저희가 왜 탭스를 고집하시는지 아시겠죠? 이걸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논리 추론 능력이 안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시키고 있다는 거 유형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이번 9월 달에 어떻게 보내시면 좋을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제가 자리를 마련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KNS에서 저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아이들의 예비고일 지금 아이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올라가야지만 고등학교에서 좋은 등급을 맞을 수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 전문 강사진한테 맡겨주시면 고등학교에서도 실패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에 참여해서 감사드리고요.